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패전 후 일본에서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3년 동안 베이비 붐이 일어나며 사상 최고의 출생자 수를 기록합니다. 이때 태어난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단카이란 퇴적암 속에서 어떤 특정 성분이 농축되어 주위보다 단단해진 덩어리를 뜻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영유아 집단이 일본에 등장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나서 1960년이 되면 이들 단카이 세대가 소비 가능 인구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본의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합니다. 단카이 세대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았기 때문에 1970년이 되자 취업자 수는 더욱 증가하고 일본은 이른바 이자나기 경기를 누리게 됩니다. 단카이 세대가 40대로 접어들고 그들의 자녀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10대가 되던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엄청난 번영을 맞이합니다. 인구가 부모 세대의 2배가 되는 단카이 세대는 그 절반 이상이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방에 부모님을 남기고 수도권으로 떠난 사람에게는 내 집 마련이 인생의 중대한 과제였습니다. 땅값이 비싼 일본에서는 40세 전후까지 어떻게든 계약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단카이 세대의 주택 구입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간사이권을 중심으로 일본 역사상 전무후무한 주택 수요가 발생했고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도시 근교의 주택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인구수가 많았던 단카이 세대가 주택을 사버리고 나면 일본 역사상 2번 다시 같은 수준의 주택 수요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택시장의 거품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의 상황은 단카이 세대의 실수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호경기가 찾아왔다는 착각으로 인해 정부는 주택 공급을 멈추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과잉 공급은 거품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가격 붕괴와 부동산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단카이 세대는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에 취업과 결혼,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고령자가 되어도 연금과 개인 자산이 비교적 풍족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소비보다는 많은 양의 저축과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뜨게 됩니다. 고령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건강 상태로 몇 살까지 살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죽는 순간까지는 눈앞의 쾌적함과 건강 유지를 위해 저축을 전부 써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들 고령자의 저축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수십 년간 잠자고 있는 동안 주식이 하락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외화 투자 자산의 환율 변동이 일어나면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령자가 저축을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결국 한 번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채 가치가 감소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최근에는 돈이 없어 소비하지 못해 무력이 없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자들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많은 자산은 유동성이 결여된 저축인 셈입니다. 취업자 수의 증감은 경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호경기의 파도로 증가한 취업자 수보다도 인구의 파도로 증가한 취업자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소비 가능 인구의 파도가 밀려올 때는 호경기의 수준을 더 끌어올려주고 불경기라도 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비 가능 인구의 파도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호경기라도 딱히 흥이 나지 않고 불경기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소비 가능 인구의 감소는 천천히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가깝습니다. 힘차게 걸어 올라가도 좀처럼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걸음을 멈추면 금세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일본이 겪고 있는 장기 침체는 국제 경제의 격화도 저출산 고령화도 아닙니다. 현역 세대의 감소, 즉 소비 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자의 급증입니다.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의 저자 모타니 고스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부족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무엇보다
고령 부유층에서 젊은 세대로 소득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은 연공서열 자금을 약화시키고 젊은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기르고 있는 사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카이 세대의 퇴직으로 상당한 여유가 생긴 인건비를 젊은 세대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의 증액으로 돌려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실수령액이 증가한 만큼 돈을 사용해 줄 것이며 휴가가 늘어난 만큼 소비활동에 사용해 줄 것입니다. 또 여성 전업주부의 40%가 일하는 것만으로도 단카이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소비 가능 인구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단카이 세대 중에서 유상 노동을 하고 있던 사람은 5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전업주부는 약 1200만 명입니다. 이들 중 40%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돈을 받고 일해준다면 단카이 세대의 퇴직이 고용 감소와 소득 감소라는 형태로 일본 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는 사라집니다. 이 여성들이 새롭게 급여를 받아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해준다면 내수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버는 돈을 자신의 나라에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보다 여성 고용을 늘리는 것이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것이 수요 부족과 소비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에 해당하는 한국의 60년 대생들의 은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60년 대생들 역시 경제 호황기에 취업과 결혼을 한 베이비 붐 세대로 단카이 세대와 닮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 자산이 급등한 한국도 소비 가능 인구의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60년대 생을 능가할 베이비 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버금가는 부동산 호경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일본의 오랜 디플레이션을 보니 경제는 인구로 움직인다는 말의 중요성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